책 읽는 자작나무. 우리의 몸은 마흔을 기점으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이 활력이 넘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마흔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 만 34세에 급격한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한의학에서도 마흔을 오장육부의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본다고 하더군요. 34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요? 와, 생각보다 노화라는 말이 인생에 너무 이른 시기에 닥쳐오는 거였군요.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달라진 몸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 정의한 한의사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체온을 올리는 3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체온을 올리는 원칙이요. 이 3가지 원칙은 우리의 건강을 되찾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늙지 않는 비법이 된다고 해요. 아니 늙지 않게는 좀 무리라고 보고 더디거나 또는 건강이 나이가 드는 비법 정도가 맞겠죠.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길 원한다면 우리 또 공부해야겠죠? 노력은 결코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책 읽는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과거에는 노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다면 최근에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질병,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방향으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가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의학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노화는 여러 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니 삶의 질과 수명 연장, 그리고 항노화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노화, 더 나아가서는 영노화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대개 20세부터 시작되는 생물학적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방향을 거스를 수 없으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 기능과 생명력, 생식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생물학적인 현상을 어떻게 지연시킨다는 걸까요? 예전과 달라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한의학에서는 신체 내 수분과 점액, 그리고 영양분과 면역 물질들을 진액이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몸 안에 수분이 빠지면 세포 속에 머물고 있던 점액이 줄어들어 몸이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을 진액이 고갈했다고 합니다. 진액 고갈은 생물학적인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 기, 신의 균형이 무너지면 진액이 고갈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3가지 요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고 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완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다양한 갱년기 증후군은 생물학적인 노화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불편함이 심해질 경우 진액을 보충하는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에서 신체적 이상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정, 기, 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서양의학의 논리로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분비기관, 심혈기관,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체온조절, 통증조절 등 신체 전반에 항상성의 이상이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곧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증후군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스트레스로 시작되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등을 겪습니다. 세상에 불과 물, 낮과 밤, 음과 양이 있듯이 인체에도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두 가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엑셀만 밟으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 반대로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체 역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작용해야만 생명활동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인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잘 관리하면 흔히 이야기하면 속 건강이 좋아집니다. 잠자고 있던 세포가 하나하나 활성화되고 심신은 안정되며 스트레스도 관리하기 쉬워지니 결과적으로는 천천히 늙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 특히 여성의 외모는 예전보다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외모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의학의 발달로 신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시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와 신은 오히려 더 약해져서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정기 신의 조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니 자율신경계가 불안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개발되고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노화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관련 임상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노화를 지연시키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눈이 안 좋으면 루테인, 장이 안 좋으면 유산균 등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몸에 좋다는 슈퍼푸드 등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젊어 보이기 위한 시술을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달라진 몸을 되돌리지 못할 뿐더러 나이 드는 속도를 근본적으로 늦추지 못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 관점에서 보자면 정을 다스리기 위해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먹거나 신을 다스리기 위해 안정제 같은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세 가지가 모여 인체를 이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의 병이 깊다는 뜻이고 몸이 빨리 늙는 것은 마음이 이미 많이 늙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다면 마음의 병을 먼저 살펴야 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활력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정기 신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습관을 바로잡고 심신을 수양해야 달라진 몸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성 노화의 속도는 40 전에 결정된다. 자신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젊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여성의 욕망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완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 노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체내의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34, 5살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 여성이 호르몬 감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성은 월경전 증후군, 임신 우울증, 산후 우울증, 갱년기 증후군, 불면증 등 생애 주기마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심하게 겪습니다.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감정 기복, 불안장애, 식이장애 등이 나타나는 비율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 노화의 속도는 완경 이행기 전인 3, 40대에 이미 정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은 3, 40대 여성이 일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몸의 탄력을 유지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유지하도록 도와주니까요. 특히 피부 노화의 속도에는 흡연이나 스트레스 외에 완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여성의 일생에서 건강을 좌우하는 여성 호르몬은 너무 적게 분비되어도 너무 많이 분비되어도 병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유방암, 자궁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감정의 기복을 심화하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보다 우선해야 할 것. 50대 이후에나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던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고객이 이제는 3, 40대 세대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전문 매장이나 백화점에 가야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잘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식습관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영양제는 한 줌씩 먹으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안 먹고 덜 먹는 편향된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 각종 파이토케미컬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3, 40대 여성들이 주로 찾는 건강식품이 다이어트, 미용 보조식품, 자양 강장제라는 사실이 그러한 사실을 방증합니다. 완경 이후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3, 40대 시절의 식습관 외에도 적은 운동량, 뒤바뀐 밤낮, 음주, 흡연, 부족한 섭취, 비타민 D 부족, 불규칙한 수면 등이 있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40 전후야말로 건강관리의 적기입니다. 완경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달라진 몸을 되돌리는 3가지 원칙. 최근 들어 항노화, 더 나아가 영노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임상시험까지 진행해서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가 진행될수록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당히 운동하고 잘 쉬고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처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고의 처방은 소식, 운동, 체온 조절입니다. 적게 먹고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 것은 장수식단처럼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몇몇 공통적인 습관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적게 먹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은 몸 안의 독소를 없애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하기 위한 디톡스 식단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오장육부가 지칩니다. 또 혈액이 탁해지고 활성산소를 늘려 노화가 촉진됩니다. 소식하면 소화작용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몸은 가볍고 혈액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의 총량을 줄이는 소식도 좋고 간헐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간헐적 단식도 좋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권장되며 간헐적 폭식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식 후 먹는 식사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사량을 줄이면 하루의 활동을 마친 후 남는 에너지가 줄어 비만을 예방하고 염증도 가라앉으며 노화를 늦춥니다.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되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많이 움직이고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면서 근육을 키우는 장면을 상상하기 쉽지만 노화를 지연하기 위한 운동은 흔히 생각하는 운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운동보다는 많이 움직이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았거나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강도 높은 운동이 절대적으로 몸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화 지연 운동의 핵심은 남은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니까요. 최근 한국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 이후로 TV,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꼽힙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8.6시간에 이릅니다. 12시간 앉아있는 사람도 21%나 된다고 하고요. 그 결과 근육량이 줄어들어 체내에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서 지방이 늘어나 비만에 이르고 심하면 척추마저 휘어집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다리로 오래오래 걷는 노년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5명 중 1명인 꼴인 것입니다. 사람의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심리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늘리며 몸 전반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 노화를 늦추려면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관절의 연골이 심하게 마모될 정도로 강도를 높이거나 근육에 과부하가 올 정도로 장시간 운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 움직이는 습관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하며 근력을 키우고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이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습관이야말로 어떤 영양제, 마사지, 물리치료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동시에 노화까지 늦추는 비결입니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라.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30% 증가하고 기초대사량도 높아집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체내 효소가 많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지요. 장의 연동 운동, 소화 기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온은 건강을 관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요소입니다. 체온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체온이 낮은 경우 지속적으로 저강도 운동을 해서 근력과 체력을 키우면 체온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이나 발을 담그면 말초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단호박, 찹쌀, 꿀, 인삼 등은 모두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한약으로도 많이 처방합니다. 주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시린몸이나 냉증에 처방되는 약재들인데 가정에서도 차, 식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재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최고의 세 가지 방법인 소식, 운동, 체온 조절은 각각 정, 기, 신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정, 몸속부터 바로 세워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플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몸의 겉과 속 모두 건강을 유지해야 아프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상을 보면 답이 보인다.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아예 안 나거나 얼굴과 가슴만 뜨겁거나 온몸이 시리거나 긴장하면 바로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지, 주로 집밥을 먹는지, 밖에서 사 먹는지, 운동을 언제, 얼마나 하는지, 퇴근 후 주로 뭘 하는지, 잠은 몇 시에 자는지, 푹 자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에서 질병의 원인이 보입니다.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몸이 금세 병들고 마음도 따라서 망가집니다. 누구나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무기력해져서 잘 움직이지 않으며 잠도 아무 때나 자고 식사도 굶거나 폭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몰될수록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내 몸은 망가집니다. 이럴 때에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소개합니다. 몸의 반응과 함께하는 하루. 몸은 하루의 각 시간대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깬 후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체온과 혈압도 함께 올라가면서 기운이 나고 상쾌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 작업은 이때 하면 좋습니다.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일도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는 오전보다 뇌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심신의 활기도 떨어집니다. 해가 지면서 항진되었던 교감신경은 안정되기 시작하고 밤 10시부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부교감신경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으로 호흡도 길어지고 혈압도 내려가며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교감신경이 가장 활성되는 낮 시간대에 자고 부교감신경이 가장 활성되는 밤 시간대에 일하는 생활을 하면 생체 리듬이 교란되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습관 역시 규칙적이지 않으면 위장과 대장의 운동 리듬을 해쳐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생체 에너지가 가장 좋은 낮 시간대에 실내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지내면 생체 에너지가 교란되고 남는 에너지가 많아 비만과 불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동적인 활동을 하고 밤에는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밤에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하도록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면 패턴은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자꾸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혈당과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아침 7, 8시 즈음에 눈으로 햇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 햇빛을 쬐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밤에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고 그 결과 불면으로 하얗게 밤을 새우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햇볕은 하늘이 내려주는 약.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은 아침 햇볕 샤워입니다. 생체 시계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이 내려주는 약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햇볕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지요. 햇볕을 과하게 쬐면 색소 침참과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탄력을 떨어뜨리며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 상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햇볕 자체가 아니라 햇볕을 과도하게 쬐었을 경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햇볕을 과도하게 쬐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미리 바르고 햇볕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장시간 직사광선을 쬐는 것보다 잠시도 햇볕을 쬐지 않는 것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햇볕 샤워는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에 매일 10에서 20분씩 진행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를 받으니 피부가 민감한 얼굴 정도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팔다리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햇볕을 약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킬 때에는 피부 특성에 따라 피부가 발갛게 자극적이 되지 않도록 노출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햇볕은 잘만 쬐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약입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라. 동양의학에 평소 관심이 있다면 인체는 소우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이 대우주라면 인체는 소우주입니다. 대우주와 소우주가 조화를 이뤄야 사람도 자연도 건강하다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 철학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에도 건강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려면 자연도 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연의 힘을 이용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교감신경과 상호작용하도록 한 다음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뇌파도 달라지고 심리 상태도 달라집니다. 특히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TV,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 실내 조명 불빛 등의 지나치게 밝은 자극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반면 녹색과 푸른색은 편안하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와 내면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세타파를 형성해 부교감신경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이야말로 천연의 녹색과 푸른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숲과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자주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쳤다면 스스로에게 녹색을 보는 시간을 처방해 보십시오. 그냥 바라만 봐도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숲 사진이든 컴퓨터 바탕 화면이든 상관없으니 녹색 자연을 눈에 가득 담아 보십시오. 소음 또한 몸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기계음, 싸우는 소리, 잡음 등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좋은 소리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바로 자연의 소리입니다. 파도나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은 자연음에는 생체 리듬이 반응해 심신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냄새에 따라서도 뇌 반응이 달라집니다. 매캐한 매연이나 탄 냄새, 실내 환기가 안 된 냄새 등을 맡으면 뇌가 빠르게 피곤해집니다. 어떤 향기를 맡느냐에 따라 뇌는 각성, 흥분, 진정, 집중, 편안함 등을 느끼는데 향기가 코를 통해 뇌에 도달하고 대뇌피질이 반응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거나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숲에서 나는 나무 냄새 같은 자연의 냄새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뇌파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자연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해도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뇌의 피로를 풀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맨발로 직접 흙을 밟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거나 걸으면서 식물이나 나무를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흙을 만지고 식물을 직접 키우는 원예 활동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이 많은 편입니다. 커피, 홍차, 탄산음료, 맵고 자극적인 음식,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모두 교감신경을 각성시킵니다. 부교감신경 활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담백한 맛, 순한 맛, 간이 세지 않은 맛, 자연에서 우러난 맛입니다. 자극적인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맛이지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들이 바로 이러한 맛을 냅니다. 이러한 음식은 맛도 깊고 좋지만 먹고 나서도 몸이 붓지 않으며 소화도 잘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우리는 몸보다 뇌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 눈이 빨리 피로하고 뇌가 온갖 메일과 메시지 알람에 집중력을 빼앗기는 등 항상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상열하한, 곧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뇌에 피로가 쌓이고 하체는 차가워지는 병적인 상태가 되면 뇌에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지요. 이 상열하한의 시대를 살면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대우주인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흔에게 필요한 운동은 어떤 것일까? 어머니들은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아프다,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 질환의 발병률이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8배 더 높다고 합니다. 왜 남성보다 여성에게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할까요?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하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관절염 발생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임신과 출산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즘에는 40, 50대 여성에게 주로 발병했던 관절통이 20, 30대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 노년층이 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을 겪는 것과 달리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류머티즘 관절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 때문에 장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 질환과는 다릅니다. 이 병은 신체 내 면역 체계가 무너져 관절에 발생한 염증이 연골과 뼈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지요. 또한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면 딸도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고 출산 뒤 관절염에 걸릴 위험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라면 관절염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운동보다는 건강을 위한 운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근력 감소를 늦춰라. 남녀를 불문하고 근육량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해서 80세에 이르면 총 근육량의 40에서 60%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줄어든 근육량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근육이 간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육이 튼튼할수록 간 기능과 함께 오장육부의 기능도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근력 운동을 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했을 때 근육 감소량의 차이만큼 노화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나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만 하려는 여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야 근육이 지방을 태웁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완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현저하게 낮아져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완경된 여성은 근력 운동을 통해 뼈 손실을 막고 골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꼭 기구를 이용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쪼그려 앉아 버티는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키우고 척추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 팔굽혀펴기 자세로 다리를 엉덩이 너비로 벌린 채 가능한 오래 버티는 프랭크는 복부, 등,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 만점의 코어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근육량이 기대만큼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하다가 며칠만 쉬더라도 금세 줄어드는 것이 근육량입니다. 게다가 모든 근력 운동은 12주 이상 매일 꾸준하게 해야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을 해야 하는 숙제인 셈이지만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이익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쉬고 싶더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속 걷기 위해서 걸어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식, 운동, 체온 조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완경 이후 노년이 되어서는 젊을 때만큼 매일 스쿼시나 프랭크를 땀이 날 정도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더더구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으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과 관절을 튼튼히 해주며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운동해야 합니다. 첫째, 전신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혈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노화뿐 아니라
대사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둘째, 오래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근력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춘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펌프질이 약해지니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지는 사람일수록 다리 근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의 50%는 두 다리에 있으니 다리 근력을 되찾아야 신진대사가 좋아질 것입니다. 발은 인체의 축소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지요. 발바닥은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겁고 지칠 때 발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기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류가 정체되고 몸이 붓고 울혈이 생기며 배변도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바닥을 골고루 자극하면 정체되었던 혈류가 풀리고 대사순환이 개선되며 노폐물 배설이 촉진되며 당연히 붓기가 빠지고 혈색이 좋아지지요. 그만큼 다리 근력을 키우고 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추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걷기는 발과 다리 근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며 심장을 튼튼히 하고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며 우울감이 없어집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걷는 것도 좋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틈틈이 걸어야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이상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 혹시 맨발로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맨발로 걷는 것을 어싱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신발을 벗으면 기분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발을 싸매고 있던 것도 풀고 무게도 느낄 수 없어서 자유롭고 홀가분하니 신발을 벗어버린 자체만으로도 이미 치유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끼는 어싱은 접지를 하는 행위입니다. 접지란 전기 회로를 땅에 연결해서 전위값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류가 흐르던 도체를 땅에 접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어싱은 지구라는 거대한 음전화 덩어리에 양전하를 가진 사람이 접지하는 원리입니다. 사람 몸에는 양전하를 가진 미세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옷이 피부에 달라붙지요. 현대에 들어와 인간의 몸이 각종 전전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몸속에 양전하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전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염증이나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통증 부위에는 음전하와 양전하의 차이가 커지고 기혈이 정체되어 불통하면서 아픔이 발생합니다. 침 치료의 원리는 통증 부위 음양의 전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인체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경혈에 침을 놓아 전하가 서로 통하게 하는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는다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몸의 양전하가 땅의 음전하를 만나 접지됩니다. 그 순간 전하 교환이 일어나 사람 몸의 전류는 0이 되고 몸속의 정전기는 땅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땅의 음전하는 발바닥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와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사라지고 염증이 억제되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혈액이 맑아집니다. 특히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심혈관계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싱을 하는 동안 체중을 발에 실어 흙을 밟으면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는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어싱은 수승 화강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자주 항진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교감신경이 어쩔 수 없이 항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뇌가 피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쉽게 상열하한이 되어 불면증, 상열감, 두통, 심장 두근거림, 불안, 긴장, 수족냉증의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되지요. 이럴 때 어싱을 하면 머리 쪽으로 올라간 기운을 하강시켜 뇌의 피로를 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도록 도우며 에너지 균형을 맞춰 결론적으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어싱은 어렵지 않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만 하면 되니 정말 간단합니다. 바닷가도 좋고 집 주변에 있는 나만의 흙길도 좋습니다. 원래 인간은 맨발로 살았고 흙을 밟으며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생기면서 접지 과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원래 인간이 해왔던 접지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구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어싱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길을 걷는다면 길바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뾰족한 돌이나 가시가 있는 열매가 떨어져 있다면 발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전화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흙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많이 걷지 않는다면 걷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씩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1시간씩 어싱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맨발로 걷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는 겁나는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마흔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에는 마흔을 맞이한 이들에게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필된 듯이 보였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볼게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원칙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몸의 변화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성이요. 여성의 건강이 40 전에 결정된다는 점과 완경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무엇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며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정. 몸속부터 바로 세워라. 이 파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을 다루고요. 일상에서 몸의 반응을 관찰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과 또 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유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기.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한 최적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몸의 에너지 시스템, 특히나 혈관 건강과 에너지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관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한 열쇠였고요. 자, 세 번째, 신. 자, 정, 기, 신입니다. 40부터 느리게, 이른에도 나답게. 마지막으로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느린 생활 습관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군요. 여러 책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 40대에서 50대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인 것만큼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신체의 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문제가 느껴집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연관이 돼 있죠. 대사가 느려지니까. 또 비만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랑 또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는 또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 또 폐경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또 뼈 밀도 감소, 또 근육량 감소, 기분 변화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나이가 되면 과거의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습관들, 흡연, 부적절했던 식습관, 운동 부족 등등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안에 이런 장기가 있었어? 예, 그런 장기들의 역할을 막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과 전체적인 사인을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중간 점검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확 나쁘게 하지 않고 사인을 준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저는 또 다른 건강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Sky's beautiful and so are you. I wanna make it up to you, start something new. Yeah, I've been thinking of the parts I played for you, and how I'm drinking from the bottle as I do. It's like a long dream. You're on the wrong team. Oh, there's a lie and there's a fire coming out of me every time I see one's a destroyer and one is a warrior, fighting hard to be the better part of me, the better part of me, the better part of me. Another day, another rhyme, trying to sugarcoat and reconcile, so I can do a dance and make us both forget, only to start it up and play it out again. It's like a long